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교류의 표시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류의 표시법에는 크게 순식값, 평균값, 실효값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순식값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순식값은 인스턴테니어스 밸류라고 해서 여기 있는 파형의 순간순간의 값을 구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순식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와 같은 이극 발전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웠는데요. 이 이극 발전기에 자, 다시 말해 자개 내에 도체가 한 바퀴 원동을 하게 되면 플레밍 오른손 법칙에 의해 이와 같은 정형파 파형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플레밍 오른손 법칙에 의한 유도 기전력은 어떻게 되죠? 자, 유도 기전력 E는 VBL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V라는 거는 도체의 순간 운동 속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B는 자속 밀도, 다시 말해 계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자속 밀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L은 도체 길이가 되겠죠. 자, 이때 도체의 길이가 되고, 자, 세타라는 거는 V와 B가 이루는 사이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식을 지난 시간에 이 공식에 의해서 파형을 작도할 때요. 이 사인 앞에 있는 VBL 값이 무슨 값이라고 그랬어요? 이 VBL은 이 파형의 최대값을 나타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나와 있는 사인 세타 값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각속도에 대한 정의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사인 세타 값은 사인 오메가 t 값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게 되면은 각속도 오메가라는 건 뭐였어요? 오메가는 초당 회전각이 얼마냐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시간에다가 주기 시간을 대입하고 주기의 역수인 주파수를 대입하게 되면 각속도가 각주파수로도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작성해 볼까요? 자, 여기서 시간을 주기 시간으로 바꿔주게 되면 각도는 2파이 레디안이 되고, 그리고 주기의 역수가 주파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각속도 오메가는 2파이 f로 바꿔서 각주파수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인 세타라는 거는 사인 오메가 t로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오메가를 각주파수를 대입하게 되면 사인 2파이 ft까지로 변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VBL이 최대값이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곧 사인 오메가 t로 바꿀 수 있다라고 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플레밍 오른손 법칙에 의한 유도 기전력은 이 도체 1번에서 나타나고 있는 순식값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단 여기는 VBL 대신에 전압의 최대값인 이 맥시멈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를 사인 오메가 t로 바꿨다. 자, 다시 말해서 각도에 대한 차원을 시간에 대한 차원으로 바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왜 시간에 대한 차원이냐? 여기에는 오메가는요, 변수가 아니라 상수예요. 자, 왜 그러냐? 자, 오메가는 우리가 2파이 f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때 주파수라는 거는 상형 주파수로 정해진 값입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0Hz로 고정이 돼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변하지 않는 상수가 되는 거예요. 자, 얼마 값? 자, 이때 오메가는 2파이 f가 되고 주파수에다가 상형 주파수 60을 대입하게 되면 120파이가 되고요. 그리고 120 곱하기 3.14를 하게 되면 377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죠. 자, 이러한 고정 상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메가는 뭐다? 주파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거지 그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때 오메가에 120파이라든가 377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게 되면 아, 이 파형은 60Hz로 진동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때 도체가 가지고 있는 값은요. 자, 전압에 대한 최대값도 변하지가 않고 사인 오메가까지도 안 바뀐다라고 했어요. 그럼 바뀌는 변수는 뭐예요? 바로 시간이다 이런 얘기예요. 시간에 의해서 그 순간순간의 값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와 같이 사인 세타를 쓰게 되면 각도에 대한 차원, 사인 오메가 t라고 쓰게 되면 시간에 대한 차원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만들어진 도체 1번에 대한 순식값을 우리는 레퍼런스 페이지다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레퍼런스라는 거는 참고하다, 기준을 잡다라는 의미가 있죠. 자, 여기에서는 기준을 잡는다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다시 말해서 여기는 도체가 이렇게 한 바퀴 운동을 했었을 때 다음과 같은 파형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파형을 작도할 때요. 이렇게 그래프상에 작도할 때 자, 오메가 t, 각도에 대한 차원으로 따졌을 때 0도를 참고해서 파형을 그려나가게 되면 우리는 레퍼런스 페이지다라고 불러주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0도를 기준으로부터 그려준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이 페이지라는 말은요. 자, 이 정형파 교류와 같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형상들을 우린 영어로 페이지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말로는 뭐 상이라고 표현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0도부터 시작하는 주기적인 파형을 레퍼런스 페이지, 우리말로는 기준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기준상에 대해서 파형을 분석을 해봤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도체 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레퍼런스, 기준이 되고요. 이때 도체 2를 보니까 현재 이 이극 발전기의 로터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도체 2번은 현재 알파라는 각도만큼 지연되고 있다, 늦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도체 2번이 알파각만큼 회전해줘야지만 기준상에 대한 위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래프에서 알파각만큼 지체가 돼서 기준상과 동일한 파형이 작도가 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이 0도에서 알파각 사이에 파형이 안 나오는 건 아니죠. 이 사이에서도 파형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연속적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E2에 대한 순식값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여기에 있는 기준상에 대한 공식에다가 자, 오메가 t가 바로 세타와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오메가 t에다가 지체된 알파각만큼을 빼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걸 왜 빼줘야 되느냐? 이 부분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각도에 따라 변하는 이 그래프에서 우선은 0도를 대입했었을 때 E1과 E2에 대한 순식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전압에 대한 최대값을 그냥 해석하기 쉽게 100V라고 한번 할까요? 이렇게 100V. 자, 그렇다면 이제 0도를 대입한다는 거는 여기 사인 오메가 t에다가 0도를 대입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인 0도는 0이 되겠죠. 해서 0도일 때 도체 1번에서 걸려지는 전압은 0V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자, 오메가 t는 이제 이게 시간에 따라 또는 각도에 따라 변화하는 값이고요. 현재 알파각을, 자, 이때 알파각을요. 이 사이를 우리는 30도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도만큼 벌어졌다. 그럼 지금 알파에다 30도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오메가 t가 0도가 되니까 0도 마이너스 30도. 그렇다면 사인 30도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2분의 1이 되지만 사인 마이너스 30도는 얼마가 돼요? 그대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00 곱하기 사인 마이너스 30도니까 100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가 만들어져요? 마이너스 50V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 이 지점에 대한 크기가 순식값이 50V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알파각일 때, 다시 말해 30도일 때 E1이 가지고 있는 순식값과 E2가 가지고 있는 순식값은 얼마가 될 거냐? 자, 이번에는 이 오메가 t에다가요 30도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인 30도는 우리가 2분의 1 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100 곱하기 2분의 1 하면 몇 볼트가 돼요? 자, 이번 노란 색깔로 써봐서 100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50V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알파가 30도만큼 늦어진다라고 표현했었고, 그리고 오메가 t에 대한 시간이 또는 각도가 30도라고 하게 되면 30 빼기 30은 0 아니에요? 그럼 사인 0도는 0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엔 전압이 0V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도만큼 진행이 됐을 때 E2에 대한 순식값은 0V가 되겠고 E1에 대한 순식값은 자, 그림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이 지점이 50V 지점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플레밍 오른손 법칙에 의한 유도기전력 공식을 대입하게 되면 자, 이 부분에다가 시간 또는 전체의 각도를 집어넣게 되면 순간에 해당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E2와 같이 파형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각도에다가 늦어지고 있는 현재 각도를 대입하게 되면 그 지점의 순식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